나 대신에 글도 써주고 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영상 스크립트까지 써주면서 자막도 만들어준다는데 내가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닐까?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다입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챗 GPT 그리고 AI. 정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에게 질문을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고, AI가 유튜브 스크립트와 블로그 글도 써주고, AI가 그림까지 그려주고 있잖아요. 챗 GPT와 AI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기술과 산업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야말로 AI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I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 아닐까? 라는 위기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들도 조금씩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 대신에 글도 써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영상 스크립트까지 써주면서 자막도 만들어준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먼저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대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AI가 갑자기 지금에 와가지고서 큰 이슈가 됐던 이유를 보자면은 이 챗 GPT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챗 GPT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챗봇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하는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서비스거든요. 이게 작동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챗 GPT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안에 질문이나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입력하면은 AI가 채팅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거든요. 한번 간단히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챗 GPT 메인 화면이고요. 저도 지금 가입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 밑에 지금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보이죠? 제가 여기다가 프리랜서는 돈 어떻게 버는지 그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How to freelancers make money. 이렇게 딱 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요. 어우,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주네요. 자, 이렇게 질문 하나에 대한 대답이 끝났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질문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사람들은 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To exercise. 사람들은 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운동이 좋은 이유를 이렇게 쭈쭈쭈 내려주고 있네요. 되게 글이 정갈하죠? 딱 봐도. 저도 이게 처음 써봤을 때 좀 많이 놀랐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 외에도 지금 챗 GPT가 간단한 코드도 짜준다고 하고요. 이메일 작성이나 보도자료 작성도 도와주고, 회의록 요약 등 진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딱 봐도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구글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해요. 왜냐면은 구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은 구글 검색을 했었는데, 그 앞단에 이 챗 GPT가 끼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구글 검색을 안 하고 챗 GPT로 먼저 검색을 하면은 구글의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타격이 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챗 G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AI 기술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국내에도 지금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마케터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은 기업이 바로 리튼이라는 기업이에요. 챗 GPT와 가장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AI 컨텐츠 생성 플랫폼인데요. 챗 GPT와는 다르게 한국어 친화적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리튼 같은 경우에는 대화 이렇게 챗봇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블로그 포스팅이나 책 초안, 선세 페이지, 광고 문구, 유튜브 제목, 카피라이팅,
아니면 썸네일 문구, 상세글까지 컨텐츠 마케팅에서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리튼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막 엄청나게 복잡한 게 아니라 상황 설명과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그게 쭈쭈쭈 나오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브루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AI 기술로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가지고서 영상 편집을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AI가 그림까지도 그려주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단순 그림이 아니라 완전 고퀄리티 그림이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무슨 판타지 스타일 그림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그렸나 했는데 AI가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프리랜서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AI 영역이 프리랜서들의 업무 영역으로 많이 확장이 되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조금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AI가 지금 발전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들이 맡고 있는 업무 영역들이기 때문이에요.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미지 제작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보여준 바로는 AI가 가지는 장점과 한계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말도 안 되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챗GPT도 그냥 단어 몇 개, 아니면 질문 하나 이렇게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게 검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편리한 거죠. 진짜 비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업무 보조 기능이 굉장히 확실해요. 예를 들면은 저같이 이제 블로그 글을 이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랑 관련 자료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때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AI 기술들을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그 초안은 보여주니까 이런 방향으로 글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면에서의 업무 보조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또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는 내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러한 주제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야 라고 해놓고 AI한테 이제 글을 써보라고 이제 키워드를 넣었는데 AI는 완전히 이제 다른 방향을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명확한 한계점이 바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챗GPT에 등록된 이 데이터의 기간이 2021년까지라고만 해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이나 2023년에 대한 데이터를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챗GPT 뿐만이 아니라 지금 AI가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과거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모두 추격하고 배워가지고서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렌드나 최신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 프리랜서들한테 위험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작업 퀄리티를 올려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AI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을 공략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은 어떤 게 AI가 터치하기 힘든 영역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기획이 있고, 두 번째가 생각, 경험, 인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소프트 스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기획.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전달해주는 외주를 작업만 할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왜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컨텐츠를 예를 들자면은 단순히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컨텐츠의 타겟,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정보의 퀄리티, 제작 방식과 그리고 유형까지 내가 기획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획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아이디어 형성의 영역이라서 그래요. 아직까지는 AI는 지금 인간이 입력한 내용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만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인간의 창의성, 이 아이디어라는 영역은 아직까지는 AI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AI는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영역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보거나 아니면 일의 방향성을 기획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AI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대체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랑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거 미래를 좀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심리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직 인간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작게라도 좋으니까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기획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생각과 경험, 인사이트,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 챗 GPT, AI 이 기술들이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정보 전달이랑 데이터 분석 영역이거든요. AI가 전달해주는 결과물이 100%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사람이 검수를 하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AI가 기술 더 발전하면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게 이제 사람이 좀 더 AI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보 전달과 데이터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개인의 생각, 경험, 그리고 인사이트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왜냐면은 결국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그 인사이트라는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정보들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 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컨텐츠, 글, 영상이 앞으로 조금 더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씩 고민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프트 스킬인데 소프트 스킬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현재까지는 제작자의 제작 의도를 100%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즉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물을 AI가 100%를 구현해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I를 이렇게 쓰고 있고 계속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답답하겠죠. 얘랑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프리랜서라면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함께 일하시면은 클라이언트님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스킬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고요. 저는 클라이언트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처음부터 완벽한 작업물이 나오진 않겠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직접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그런 생각이 들게 이 사람이랑 일하면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말을 못 알아듣는 AI보다는 그래도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이 사람이랑 일하는 게 훨씬 편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을 외주를 맡긴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가장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과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챗 GPT와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직까지는 한계가 명확해요. 그리고 AI가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프리랜서가 맡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고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의 일을 서포트하는 수준으로 좀 더 발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AI가 더 고도화되면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AI가 쉽게 넘어올 수 없는 분야를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정보가 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찾아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